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시게 되면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발코니 확장 공사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전문 면허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할 때 면허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일단은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내가 베란다 그냥 여기 있던 창만 없애고 이쪽 공간 더 쓰는 것 뿐인데 여기 나 난방공사 한 것도 없고 샤시도 안 바꿨어, 그냥 확장만 했어 라고 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구조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베란다로서 이렇게 도면에 등록이 되어져 있던 공간이 실내 공간으로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방 쪽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좀 정해져 있는 테두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 안전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단독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이다 보니 같이 함께 지내고 있는 이웃들한테 해가 끼치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종업계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는 좀 놓치지 않으시면서 꼭 같이 한번 고객님들한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집을 고치는 당사자인 그 집 주인분들, 저희 뭐 고객님일 수도 있고 구독자분일 수도 있는데 저희 집이잖아요. 내 집이고 내 집에서 함께 지내는 가족들이 그런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런 안정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신경을 쓰면서 예산을 책정을 하시고 업체들을 선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확장 공사라고 하는 게 금액대가 뭐 10만 원, 20만 원으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대부분 많게는 뭐 수백만 원 정도, 또 정말 확장하는 개소가 많아질 때는 1000만 원 이상의 앞자리 수가 달라지는 이런 금액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행위허가 신청서 관련된 이 내용들은 최근에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업체라든지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직접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이거 관련된 대행 업무만 진행하는 전문적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보신다라면은, 제가 설명은 되게 길게 했고 아마 들으시는 중간에는 되게 이걸 다 해야 되나, 그냥 확장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대행 업체를 또 쓰신다라면은 생각보다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금액적인 부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너무 비싸게 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도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누수 부분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옥상에서부터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의 공동배관이거든요. 우수관이라고 불리는데, 옥상 쪽에서 빗물이 쌓이게 되면은 쭉 빠지는 배관들이 베란다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런 우수관 주변에서 조금 습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왜냐 그 부분을 대부분 확장 공사를 하시면서 가려놓거든요. 목작업으로 막아두시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안쪽에 그 습한 기운들이 빠져나갈 데가 없다 보니까는 그쪽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확장한 집에서 누수가 생겼다라고 해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저희가 의심하는 거는 샤시예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샤시는 확장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단창이었던, 한 번만 열면 외부였던 이 단창에서 이중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샤시 교체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외부 쪽 코킹이라고 불리는데 바깥쪽 외벽에서 샤시와 사이 공간에다가 실리콘을 저희가 쏘게 됩니다. 그 실리콘 부분에서 조금 뭔가 빈틈이 있다라든지 이탈이 됐다라든지 그러면 그쪽으로 빗물이 유입이 되면서 안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확장 공사를 하셨을 때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장 공사를 꼼꼼하게 했는데 왜 안쪽에서 물이 새느냐, 그리고 이런 얼룩이 생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면, 대부분 확장 공사를 진행하시는 아파트들의 연차 자체가 10년 중반, 일단 10년은 넘어가요. 그리고 20년이 넘어간 집에서도 확장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외벽 쪽의 크랙에 의한 빗물 유입이 가장 큰 원인이고 가장 많은 원인이긴 합니다. 이 외벽 쪽의 크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그 부분을 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쪽에다 꼭 의뢰를 하시는데, 기간은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뭐 6년에 한 번 또는 8년에 한 번, 이런 경우에 외장 쪽에 도장 작업을 하거든요. 저희 아파트에 뭐 외벽 페인트를 칠합니다, 도장 작업을 합니다 하면서 시안 한 두세 가지 해놓고 투표도 하기도 하세요.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도장을 하기 전에 보면은 아파트에 되게 보기 싫게 하얀 걸로 이렇게 막 쭉쭉쭉 그어놔요. 꼭 군대에서 이런 얼룩무늬 마냥.
그 부분들이 다 크랙에 되져 있는 거를 1차적으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마금 작업이고 뭐 퍼티 작업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해놓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물 유입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대부분 외벽 도장이 이제 최근에 끝났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수가 되었기 때문에 안쪽까지 빗물이 유입이 되는 경우는 없는데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한 5년 6년 정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따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작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누수 쪽 같은 경우는 외벽 쪽 크랙도 꼭 한번 체크를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단열 부분 말씀드리면서 위층과 아래층에 단열이 되어져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 단열이 되어진 게 아니라 확장을 하셨는지가 중요해요. 이미 예를 들어서 저는 5층에 살아요. 제가 5층에 살고 있는데 3층에서 그리고 4층이죠. 4층에서 그리고 6층에서 똑같이 제가 확장을 하는 공간에 확장을 하셨는지 아니면 확장을 안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당연히 제가 5층인데 6층과 4층에서 다 확장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위아래층이 확장이 안 되어진 집보다는 조금 더 따뜻함을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열 손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발코니 확장을 하실 때 단열 부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짧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어지니까요. 그걸 통해서 저희들도 더 많은 또 더 다양한 이런 정보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센터마우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마우스 손민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